혹시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무심코 코를 막거나 슬쩍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듯한 씁쓸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변화라고 그저 꾹 참고 넘겨야 하는 숙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아주 특별한 오일 딱 한 방울을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시는 바로 그것과 함께 사용하신다면 단 3일 만에 그 지긋지긋했던 입냄새의 80% 이상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오일을 써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야말로 여러분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바로 그 마지막 한 조각 핵심 비법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지긋지긋한 입냄새의 진짜 원인과 그 뿌리까지 뽑아내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입냄새의 원인이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음식, 예를 들어 마늘이나 양파, 혹은 커피나 담배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입안에 살고 있는 수억 마리의 세균, 그 중에서도 아주 고약한 녀석들, 바로 혐기성 세균이라는 것들 때문입니다. 이 녀석들은 산소를 싫어하는 아주 음흉한 세균들인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이나 입이 마를 때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마치 썩은 달걀 냄새 같은 끔찍한 황화수소 가스를 뿜어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입냄새가 심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활발해서 이 세균들을 어느 정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침이 분비되어서 입안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침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세균의 활동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듯이 침을 만들어내는 침샘의 기능도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50대가 넘어가면 침 분비량이 20대 시절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침이 줄어드니 입안은 점점 사막처럼 메마르고 건조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강건조증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건조한 환경이 혐기성 세균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물기가 없으니 세균들은 씻겨 나가지 않고 혀의 깊숙한 곳, 잇몸과 치아 사이의 틈새, 틀니나 임플란트 주변에 찰싹 달라붙어 더욱 견고한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악취가스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입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이라는 맑은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줘야 하는데 그 흐름이 멈추고 바닥을 드러내니 온갖 나쁜 것들이 고여 썩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노력하십니다. 하루에 3번, 4번씩 양치질을 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강력한 향을 가진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궈내기도 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양치질을 막 끝낸 그 순간 가글액의 화한 향이 입안에 남아있는 그 잠시 동안만 괜찮을 뿐 한두 시간만 지나면 어김없이 그 불쾌한 냄새가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치약이나 가글액이 이 혐기성 세균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서 냄새가 나는데 그 위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향수 냄새에 가려져 괜찮은 듯 느껴지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쓰레기 더미가 그대로 있는 한 냄새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일반적인 치약의 주된 역할은 연마제를 통해 치아 표면에 붙은 치태를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것이고 가글액은 일시적으로 입안의 세균수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특히 혀의 깊숙한 곳이나 잇몸 아래쪽에 숨어있는 세균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입냄새 문제에 있어서 세균보다 훨씬 더 무섭고
고질적인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곰팡이균, 특히 칸디다라고 불리는 진균입니다. 아마 칸디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녀석은 원래 우리 입안에 아주 소량 존재하는 정상적인 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특히 입안이 건조해지는 환경이 조성되면 이 녀석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조용히 숨어있던 반란군이 왕국이 약해진 틈을 타 봉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칸디다균이 증식하면 혀에 하얗거나 노란 이끼 같은 것이 끼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백태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음식물 찌꺼기라고 생각하고 칫솔로 벅벅 문질러 닦아내려고 하지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찌꺼기가 아니라 칸디다균이 만들어낸 자신들의 집, 즉 바이오필름이라는 아주 끈적끈적하고 견고한 막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디다균은 혐기성 세균보다 훨씬 더 지독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썩은 달걀 냄새 수준이 아니라 마치 시큼하고 퀴퀴한 치즈 냄새나 젖은 걸레가 썩는 듯한 역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세균들과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칸디다균이 만들어낸 바이오필름은 혐기성 세균들에게 아주 훌륭한 은신처이자 영양 공급원이 되어줍니다. 즉, 곰팡이와 세균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입안을 악취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특히 틀니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틀니는 표면이 미세한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칸디다균이 서식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밤새 틀니를 끼고 주무시거나 세척을 소홀히 할 경우 틀니는 그야말로 칸디다균의 거대한 배양소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자기 치아를 깨끗하게 닦아도 이 균 덩어리인 틀니를 입안에 다시 넣는 순간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즉 세균과 곰팡이라는 두 가지 적을 동시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견고한 동맹을 깨트릴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맞아, 내 혀에도 하얀 것이 끼어 있어, 틀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다면 댓글에 공감합니다 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로 남몰래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지긋지긋한 세균과 곰팡이의 동맹을 단번에 깨뜨리고 여러분의 입안에 상쾌한 평화를 되찾아줄 아주 강력하면서도 자연에서 온 놀라운 해결책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티트리 오일, 우리말로는 차나무 기름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특별한 에센셜 오일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티트리 오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어떤 분들은 방향제로 사용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티트리 오일의 진짜 힘은 바로 우리 입안의 세균과 곰팡이를 박멸하는 그 놀라운 능력에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 안에는 테르피넨 포올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균 및 항진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마치 특수부대 요원과도 같습니다. 일반적인 항생제나 화학약품이 적의 성분을 부수려고 애쓰는 동안 이 테르피넨 포올은 적의 성벽 자체를 녹여버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세균과 곰팡이균의 세포벽은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분은 그 지방질 구조에 침투해서 세포벽을 허물어뜨리고 내용물을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 균을 완벽하게 사멸시킵니다. 제가 앞서 세균과 곰팡이가 바이오필름이라는 견고한 집을 짓고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이 티트리 오일은 그 끈적끈적한 바이오필름까지 분해하고 침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일반 치약이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수준이라면 티트리 오일은 담을 넘어 들어가 집 자체를 해체시켜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연구에 따르면 티트리 오일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혐기성 세균들을 단 몇 시간 만에 99% 이상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주 강력한 항진균제에도 잘 죽지 않는 독한 칸디다균조차 티트리 오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70대의 김 선생님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시며 존경받는 분이셨지만 그분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독한 입냄새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냄새를 느낄 정도였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위축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뒤로 물러설 때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입안은 극심하게 건조했고 혀에는 두꺼운 백태가 마치 흰 융단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칸디다균이 심각하게 증식한 상태였죠. 저는 김 선생님께 다른 모든 것을 중단하고 딱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티트리 오일 사용법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시던 김 선생님은 3일 뒤에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거 정말 기적 같습니다. 30년 넘게 저를 괴롭히던 그 냄새가 거의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이렇게 상쾌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혀를 살펴보니 두껍게 끼어있던 백태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고 혀 본래의 분홍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2달간 꾸준히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신 김 선생님은 이제 손주들을 마음껏 껴안고 뽀뽀해 줄 수 있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수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2, 3일 만에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혀의 백태가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잦은 염증으로 붓고 피나던 잇몸이 건강한 분홍빛으로 돌아오고 신기하게도 건조했던 입안에 침이 더 많이 도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티트리 오일이 입안의 유해균을 제거하여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침샘의 기능 또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효과를 가진 티트리 오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치약과 함께 사용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평소 사용하시던 칫솔에 여러분이 쓰시던 만큼의 치약을 짜주세요. 그런 다음 바로 그 치약 위에 티트리 오일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는 겁니다. 절대로 욕심내서 2방울, 3방울 넣으시면 안 됩니다. 딱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소처럼 양치질을 하시면 됩니다. 칫솔질을 시작하는 순간 기존의 치약 향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상쾌하고 청량한 숲속의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혀의 안쪽 깊숙한 곳, 어금니 뒤쪽,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 부분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양치질을 하고 입안을 헹궈내고 나면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개운함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마치 입안 전체를 완벽하게 스케일링한 듯한 느낌, 혀의 돌기 하나하나까지 깨끗하게 닦인 듯한 상쾌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번째 방법은 가글액으로 사용하기입니다. 이것은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낮 시간 동안 입안을 상쾌하게 유지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약 30ml 정도, 종이컵으로 3분의 1 정도 되는 양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물에 티트리 오일을 딱 한 방울 떨어뜨려 잘 섞어줍니다. 그 물로 약 30초 동안 입안 전체를 헹궈내시면 됩니다. 그냥 입에 머금고 오물오물하는 것이 아니라 가글가글 소리를 내면서 목구멍 깊숙한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가글해주세요. 입냄새의 원인균들은 혀뿌리나 편도 근처에도 많이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해주시면 입냄새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화학 성분이 가득한 가글액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더욱 강력합니다. 3번째 방법은 틀니 세척에 활용하기입니다. 틀니나 교정장치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이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틀니를 세척할 때 그냥 물이나 세정제로만 헹구지 마시고 틀니가 잠길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티트리 오일을 딱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그 물에 틀니를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틀니 표면의 미세한 틈새에 숨어있던 칸디다균과 세균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살균할 수 있습니다. 10분 뒤에 틀니를 꺼내서 깨끗한 칫솔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맑은 물에 헹궈서 사용하시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틀니에서 나던 불쾌한 냄새도 거짓말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반드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 절대로 흘려듣지 마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티트리 오일은 절대로 삼켜서는 안 됩니다. 티트리 오일은 아주 강력한 살균 효과를 지닌 만큼 직접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주거나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치나 가글을 한 후에는 반드시 여러 번 깨끗한 물로 입안을 헹궈내셔야 합니다. 둘째, 사용하는 티트리 오일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아로마 테라피용, 즉 방향제로 사용하는 저가의 티트리 오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다른 오일과 희석된 경우가 많아 절대 입안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100% 순수, 유기농, 그리고 가급적이면 치과용이나 식품 등급으로 나온 고품질의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우리 몸에 직접 닿는 것인 만큼 안전이 검증된 좋은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셋째, 티트리 오일은 빛과 열에 매우 약합니다. 햇빛이 드는 곳이나 따뜻한 곳에 보관하면 주성분인 테르피넨, 포올이 산화되어 효과가 떨어지고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빛이 차단되는 짙은색 병에 담긴 제품을 구입하시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넷째, 임산부나 수유부 그리고 특정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팔 안쪽에 연한 살에 티트리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 희석한 오일을 발라보고 24시간 동안 피부 반응을 확인하는 패치 테스트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붉게 부어오르거나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의사항들만 잘 지키신다면 티트리 오일은 그 어떤 값비싼 구강관리 제품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여러분의 구강 건강 지킴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티트리 오일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전략과 전술이 함께 바뀌어야만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 개선법과 몇 가지 추가적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꿔야 할 습관은 바로 물 마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마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갈증을 느낄 때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한 모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에 물을 주듯이 입안을 계속해서 촉촉하게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책상 위, 식탁 위, 침대 옆 등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물병을 두고 수시로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침 분비를 촉진하고 입안이 마르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혀 클리너 사용하기입니다. 제가 앞서 혀에 끼는 백태가 세균과 곰팡이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치질을 할 때 칫솔로 혀를 닦는 분들이 많지만 칫솔모는 혀의 미세한 돌기 사이에 낀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혀에 상처를 낼 수도 있죠. 약국에 가면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혀 클리너 또는 텅 스크레이퍼라고 불리는 도구를 꼭 사용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기 전에 혀를 최대한 길게 내민 상태에서 혀의 가장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5회에서 10회 정도 긁어내 보세요. 아마 처음에는 노랗고 하얀 이물질들이 긁혀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밤새 증식한 세균과 곰팡이의 사체, 그리고 독소들입니다. 매일 아침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입냄새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미각도 더 예민해져서 음식 맛을 더 잘 느끼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겠다라고 마음먹으셨다면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혀 닦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실천할 힘이 더 강해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코로 숨쉬기입니다. 무심코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입안은 밤새 사막처럼 바싹 마르게 되고 이는 세균들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깊게 숨을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코는 공기 중의 먼지와 세균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들이마시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만약 주무실 때 입 벌림을 방지하는 의료용 테이프를 입술에 가볍게 붙이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커피와 담배, 그리고 과도한 음주는 입냄새의 주범입니다. 커피는 입안을 산성으로 만들고 침 분비를 억제하며 담배는 그 자체의 냄새뿐만 아니라 잇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잇몸병을 악화시키고 입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술 역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악취물질을 생성하고 몸을 탈수시켜 침 분비를 줄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횟수와 양을 줄이려는 노력이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비법, 즉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업그레이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티트리 오일과 죽염의 만남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을 중요한 구강 관리법으로 여겨왔습니다. 소금,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품질의 죽염은 탁월한 살균 효과와 함께 잇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부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죽염을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넣고 잘 녹인 다음 거기에 티트리 오일을 딱 한 방울 추가해서 가글을 해보세요. 티트리 오일의 강력한 항균, 항진균 효과에 죽염의 소염, 살균 효과가 더해져 그야말로 최강의 천연 가글액이 완성됩니다.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나는 분들에게 특히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티트리 오일과 코코넛 오일의 조합입니다. 최근 오일 풀링이라는 건강법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식물성 오일, 특히 코코넛 오일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입에 머금고 가글하듯이 움직여주면 오일이 입안의 지용성 독소와 세균을 흡착하여 배출해준다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티트리 오일을 한 방울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코코넛 오일 한 스푼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섞어서 오일 풀링을 해보세요. 코코넛 오일 자체가 가진 항균 능력에 티트리 오일의 힘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오일이 입안의 점막을 부드럽게 코팅해주어 구강 건조증이 심한 분들의 점막을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보너스 비법은 바로 증기흡입법입니다. 이것은 입안뿐만 아니라 코와 목구멍까지 한 번에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을 담은 대야나 큰 그릇에 티트리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머리에 큰 수건을 뒤집어 쓴 채 그 증기를 코와 입으로 5분 정도 깊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티트리 오일의 항균 성분이 담긴 따뜻한 증기가 비강과 인후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염증을 완화하고 코막힘을 뚫어주며 호흡기 전체를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거나 비염, 축농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입냄새의 진짜 원인이 단순한 음식 찌꺼기가 아니라 입안이 마르면서 증식하는 혐기성 세균과 칸디다 곰팡이의 합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이 둘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자연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티트리 오일이라는 사실을요. 또한 티트리 오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물 마시는 습관부터 혀 닦기, 코로 숨쉬기 등 근본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고통을 지켜봐 왔습니다. 입냄새라는 문제가 단순히 입안의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자신감을 앗아가고 사회생활을 위축시키며 심지어는 우울감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마음의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싶고 귀여운 손주를 마음껏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은 그 소박한 행복을 빼앗겨버린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담아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값비싼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효과 없는 방법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선물, 티트리 오일과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단 3일 만에 불쾌한 냄새가 줄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입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상쾌한 상태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 활기찬 미소와 함께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희망이나 과장된 약속이 아닙니다. 수많은 제 환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증명한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약국이나 건강스토어에 들러 좋은 품질의 티트리 오일을 하나 장만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양치질부터 딱 한 방울의 기적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개적인 약속이 실천에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솔하고 유익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얼마 뒤에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놀라운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